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 이번 챕터는 9장하고 10장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서 조금, 그러니까 세포 주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겠지만, 그것에 필요한 여러 개, 신호 전달에 관한 몇 개의 기본적인 요소도 9장에서 발췌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합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포 주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 세포 하나의 개체로, 독립된 개체로 볼 것 같으면은 세포 하나가 태어나가지고서 생을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것 같으면, 일단 한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의 세포는 그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의 일생, 그것을 세포 주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생 동안에 세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의 세포 주기를 끝내고 그 다음 세포 주기를 또 하고 하는 식으로 몇 개의 세포 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계속 분열을 반복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한 세포가 두 개의 딸 세포로 분열을 하기까지의 한 기간을, 왜냐하면 세포가 하나에서 두 개의 세포를 분리를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가장 짧아봤자 예를 들어서 세균이 가장 짧은 세포 주기를 가지고 있는 기간인데, 그래봤자 한 30분은 걸리니까, 진핵세포의 경우에, 다세포 진핵세포의 경우에서 볼 것 같으면은 가장 세포 주기가 짧은 그런 세포는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이 수정란이 미친 듯이 분열을 할 때, 그때는 아마 세포 주기가 가장 짧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세포 주기가 엄청나게 길어서 더 이상 분열을 아예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있게 되는 그러한 세포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각 세포마다 그 세포 주기의 기간은 엄청나게 서로 다르겠죠. 그 세포 주기는 그러니까 분열을 하게 되는 그 분열기. 그 분열은 무엇이냐면, 특별하게 어떤 세포가 이렇게 세포 주기를 우리가 놓은 일을 할 때 분열을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을 하게 되는 그 세포 분열을 우리는 마이토시스, 유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분열하지 않고 한번 분열할 때 한 세포가 네 개의 세포로 분열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생식 세포를 만들게 되는 그러한 세포는 감수 분열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에 나중 이 장에서 다시 살펴보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일반적인 세포는 이런 식으로 마이토시스라고 하는 유사 분열을 통해 가지고서 분열을 하는데, 그 분열을 하는 직접적인 그 분열을 하는 과정과 분열을 하기 전까지의 그 중간 단계, 중간에 이것을 인터페이스, 간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세포 주기는 간기와 분열기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간기는 그런데 또 다시 여러 가지 다른 이렇게 단계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분열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간기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다. 세포 주기에서 간기는 매우 길고 분열기는 매우 짧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왜 이런 식으로 간기와 분열기가 이렇게 있으면서 특히 간기를 여러 가지 단계로 분리를 하느냐 하면은, 이 세포 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어떤 사건, 이벤트라고 할 것 같으면 뭐냐면, 직접적인 이 분열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벤트는 요거겠죠. 이 DNA를 복제를 할 수 있는 기간. 왜냐하면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DNA 복제를 아주 철저하게 정확하게 해야만 문제가 안 생기죠. DNA 복제를 정확하게 하지도 않고 분열을 했다가는 곧바로 큰 디제스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DNA 복제와 세포 분열이 세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러야 될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중간중간에 그러면은 각각의 분열과 DNA 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포 주기를 이런 식으로 단계로 무슨 G1이라든가 G2라든가 S라든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개념상으로 분리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포 주기에서 이런 각각의 단계를 왜 특별한 이상한 이름이 G, 이게 뭐야 G가? 라고 특히 여기서 S는 뭐를 뜻할까요? synthetic, 이 DNA 합성, DNA 복제를 하기 위해서 DNA 합성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synthetic을 따서 알파벳에 S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M은 왜 여기서 M일까? 분열기를 M이라고 하는데 M기. M기는 무엇을 뜻할까? 아까 얘기한 그 유사 분열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마이토시스. 그 거기서 따온 거 M이거든요. 그렇다면 G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G. 한번 개스를 해보실래요? G? 또 혹시 다른 개스? 요거요. 갭. 갭을 뜻하는 중간에 빈 시간, 갭. 그래서 갭 1, S주기와 M주기가 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주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요 두 중요한 이벤트 중간에 끼어있는 갭이라고 얘기를 해서 갭 1, G1, 갭 2, G2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것이 세포 주기. 그래서 관계는 다시 G1, S, G2로 세분되어지고, 그러면 G1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G1에서 왜 세포가 크기가 성장이 되어야 될까?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G1이라는 것은 곧바로 세포가 새로 분열을 한 다음에 그 세포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곧바로 G1으로 들어가게 되죠. 세포 주기를. 그러면 원래 있던 세포에서 곧바로 지금 세포가 두 개로 딱 분열을 하면 당연히 그 세포는 원래 있었던 세포의 크기의 거의 반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반밖에 안 된 세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곧바로 또 다시 가서 또 분열하고 하는 세포 자체가 크기가 엄청 쪼그라들겠죠. 점점. 그런 세포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수정란. 처음에 수정란이 미친 듯이 우리 막 분열만 할 때 크기가 점점 작아져. 그런 세포들은 이 G1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곧바로 급하게 계속 세포가 S기로 다시 가서 그냥 G2, M 또 가. 그렇게 해서 G1기가 거의 없는 그런 세포는 세포의 사이즈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G1기는 다시 분열을 또 한 번 같이 겪기 위해서 갓 지금 생겨난 세포가 다시 정상적인 크기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G1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룩해야 될 일은 곧바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세포 분열을 여기서 이제 중단해 말어. 세포 조건이 안 좋은데 밖에 지금 상황이 좋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분열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 세포는 곧 얼마 가지 않아서 곧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 세포 분열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세포라든가 또는 어떤 특별한 예를 들어서 영양 공급이 완전히 중단이 돼가지고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 있는 그런 세포라든가 이제 세포 이제 그만 나 이제 분열하자. 분화가 완전히 완성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분열이에요? 그런 세포들은 바로 요 G1기에서 이제 중단을 해버려요. 나 이제 그만, 나 이제 은퇴하란다. 세포 주기 안 들어가. 그러한 은퇴를 하는 그러한 특별한 세포 주기를 우리는 G0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포 주기를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진행시키지 않고 중단을 시켜서 이제 잠재적으로 이렇게 은퇴한 또는 리타이어한 상태 그런 세포들은 G0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G0는 영어로 quiescent라고도 얘기를 하고
저는 그냥 휴지, resting stage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상적인 세포들이 어떠한 경우에 이 세포 주기에서 이 G0라는 상태로 그리고 G1에서 특별하게 갑자기 빠져나가는 거죠. 무슨 다 분화된 세포들은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G0B에서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일단 한번 G0로 빠져나간 세포는 더 이상 다시 이제는 완전히 다시 못 들어오나? 그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세포 배양을 하고 있는 이런 배양 접시에다가 배양을 하고 있는 세포라면 영양 공급을 끊어버리면 아유 나 이제 굶어 죽겠는데 뭔 세포 분열이야 더 이상 안 해 하고 G0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다시 재진을 분화된 세포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다시 재분열을 안 하지만 분화된 세포로 하더라도 여기에 상처가 났다. 재분열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다시 진입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체세포도 여러 가지 다른 기법을 써가지고서 다시 이 세포 주기가 다시 액티브한 상태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는 이런 G0에 있는 상태에 있는 세포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조건에 의해서 세포 다시 활성화된 세포 주기를 진행시킬 수 있는 상태로 재진입시킬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G1에서의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DNA 복제를 하는 SE 주기인데 전부 각각의 염색체마다 그런 식으로 복제가 다 정확하게 한 쌍으로 전부 다 복제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복제를 시킨 그 DNA는 어떻게 서로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고 복제를 한 그 자기의 카피를 그대로 같이 이렇게 붙들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있던 기존 DNA와 염색체에서 지금 막 똑같이 이제 복제가 된 그 DNA가 서로 같이 이렇게 같이 아직 연결의 끈을 놓지 않고 매달려 있게 되는 그 부착점이 무엇이냐,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센트로미어, 동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염색체에 그대로 아직 매달려 있게. 그래서 DNA 복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기존에 있는 DNA 지금 이중 나선이 있게 되면은 각각의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원래 있던 기존의 DNA인데 그것들이 전부 두 사슬이 이렇게 두 사슬 간의 상복결합이 이렇게 잠시 끊어지면서 그 사이로 빨간색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새로운 DNA 사슬이 합성이 지금 똑같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각각의 이것을 하나의 크게 염색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한 염색체가 지금 두 가닥으로 지금 이렇게 복제가 된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말하자면 복제가 된 상태에서 분리가 되지 않고 끝까지 좀 요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그 동원체라고 하는 그 부착점을 통해 가지고 서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매달려 있게 되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림으로 형상화시키면 S주기가 다 끝난 다음에 S주기를 통해 갖고 끝난다면 각각의 염색체는 이런 모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 세포에는 우리는 미배체 세포이니까 각각의 염색체마다 이런 식으로 상동 염색체 하나하나 각각의 쌍으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그 상동 염색체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복제가 된 S주기를 지나게 되면 한 가닥씩이 전부 다 달고 있는. 그랬을 때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가닥을 이제는 시스터 크로마티드. 한국말은 자매 염색 분체를 이제 각각의 염색체들이 복제를 끝나고 나면은 자매 염색 분체들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그들은 어디를 통해 갖고 서로 아직 부착이 되어 있느냐? 여기가 동원체. 이 상동 염색체 각각의 상동 염색체마다 자매 염색 분체들은 이 동원체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매달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색체의 특정 주로 동원체는 이 센트로미어라 왜 이름이 센트로미어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통의 일반적인 염색체들은 그 동원체가 위치하는 부분은 그 염색체의 중심 부분이기 때문에 센트로. 근데 모든 염색체가 다 그렇게
동원체를 중심에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염색체는 희한하게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염색체도 있고 위로 그러니까 롱다리 염색체도 있고 숏다리 염색체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각각의 염색체마다 자기의 기호 나름이에요. 여기가 지금 동원체라고 각각의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네. 하지만 어쨌든 그 용어 자체는 영어로 센트로미어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각 복제된 두 개의 자매 염색 분체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각각 서로 부착이 되어 있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왜 얘네들이 붙어 있느냐? 어떻게 해서 자매 염색 분체들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지? 문 접착제가 있어야 될 거야. 그 동원체에 특별하게 접착제를 발라놓나? 예. 그렇게 발라져 있는 접착제 구실을 하는 단백질들의 이름이 뭐겠어? 접착제 구실을 하는 코히시브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접착을 시키는 거예요. 코히전. 그래서 코헤신이라고 영어로 코히신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코헤신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끈적끈적한 단백질이 그 동원체에 이렇게 특별히 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복제가 된 자매 염색 분체가 아직도 이렇게 붙어 있대요. 그 코헤신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염색체 주위에 다 이렇게 있다면 동원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염색체들 전부 이렇게 붙어 있겠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코헤신이라는 단백질은 그 동원체 주위에만 이렇게 붙어 있어서 나중에 떼어내기가 편하겠지. 떼어내야 될 친구들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붙여놓으면 나중에 엄청나게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 동원체는 그렇게 이제 코헤신을 발현을 시켜서 우리가 자매 염색 분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원체가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기능도 이렇게 거기다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방추사 부착점이라는 게 뭘까요? 영어로는 카이네틱 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추사 부착점 뭐지? 네? 방추사가 뭔데? 오, 세퍼레이트 이렇게 페레이트 골라고 딱 던져가지고 딱 끌어내는 그 뭘로 만들어졌지? 방추사는 방추사를 이루고 있는 물질 응? 중심립? 중심립으로 만들어진 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방추사를 만드는 그 물질은 뭐지? 미세소관 마이크로튜브 그렇지?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지는 그 밧줄 같은 것 그래서 여기다 허리에다 딱 던져갖고 딱 동임해서 두 개의 자매 염색 분체가 딱 떨어지도록 하는 그 끈이 방추사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 동원체에서 부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면 서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반대쪽으로 등 쪽으로는 동원체에서 서로 등 쪽으로는 이 코에신 단백질이 이렇게 딱 붙어서 접착제 구실을 이렇게 둘이 붙어 있는 것이고 앞쪽으로는 배꼽 있는 데에는 이렇게 마치 탯줄이 붙어 있듯이 방추사가 이렇게 와서 딱 붙어서 연결이 돼서 여차하면 이제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 유사 분열할 때 이 방추사를 끌어당김으로 해서 이 두 개가 딱 떨어지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S기가 끝나면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상상으로 두 개의 각각의 염색체마다 하나씩 더 달려있는 자매 염색 분체가 이 동원체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달려있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상상만. 그것을 오로지 볼 수 있는 기간은 G2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현미경에서 볼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를 해야 합니다. G2 전까지는 염색체들이 응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염색체가 응축이 이렇게 개시가 되는 G2 전까지는 엄밀히 말하는 염색체는 염색질이라고 하는 크로마틴의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까 복제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S기에서 복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좀 전에 보여준 그 그림처럼 이렇게 두 개가 자매 염색 분체가 이렇게 동원체를 통해서 이렇게 딱 붙여있지 않아요. 사실. 그냥 느슨하게 서로 하고 널브러져 있을 뿐인데 G2 기간 동안에 그것들을 타이트하게 막 동글동글하게 다시 매가지고서 꼬아가지고서 이제 드디어 현미경에서 식별을 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한 붉은 존재로 이제 응축을 G2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
질이라고 하는 우리 크로마틴이 뭐냐라고 정의를 할 것 같으면은 크로마틴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기, 인터페이스의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염색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염색체라고 하는 이런 모습, 이러한 모습은 오로지 분열기에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G2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갖고 이렇게 얼굴을 공연해가지고 이렇게 응축을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 간기 인터페이스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응축이 덜 된 상태, 이런 응축이 훨씬 덜 된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크로마틴, 염색체는 뭐라고 정의를 할 것이냐?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DNA는 반드시 이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만 돼요. 왜? 걔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응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항상 히스톤은 DNA에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곧 분열할 거니까 진짜자 그러면 히스톤들이 막 동글동글하게 모아가지고서 자기들이 막 이렇게 이 DNA를 훨씬 더 응축을 시키게 되는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히스톤이 간기의 염색, 크로마틴에는 약하게 이런 식으로 히스톤들이 이렇게 금성금성 이렇게 띄어 있어갖고 끽 해봤자 이런 식으로 아주 가는 선으로밖에 염색체를 식별할 수가 없게 되다가 이제 분열기로 가면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응축을 막 시켜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염색체 같은 모습으로 이 분열기에 볼 수가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중나선을 히스톤이 이렇게 돌돌 말아서 점점 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상식적인 거죠. 뿐만 아니라 G2기에서 그러니까 G2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벤트는 염색체의 응축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제 분열기 시작할 때는 그것이 완성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곧 이사 갈 집이니까 짐 다 쌓아 나와야 됩니다. 박스에다 다 집어넣고. 두 번째로 중요한 G2기에서 있어야 될 과정은 이거. DNA 복제는 S기에 다 끝났지만 DNA 복제만 해가지고서 이것이 일이 될 일이 아니고 DNA를 두 개를 이렇게 염색체를 두 개를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방주사들도 이렇게 방주사가 뻗어나오는 그 중심 근원 방주사가 뻗어나오는 중심을 우리는 중심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기억을 하실란가 모르겠지만 그 모든 미세소관들이 뻗어나가는 그 근원은 중심립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복제를 또 하나 해야만 됩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구조가 각각의 두 양극에서 중심립이 있으면서 방주사들이 쭉쭉 뻗어나야만 두 개로 서로 분리하려고 하는 염색체들 양극에서 이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원래 세포는 딱 이렇게 한 쌍의 중심립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포 밖에, 핵 밖에. 근데 요거 하나가 더 있어야지 이제. S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G2기에 완전히 이것을 복제를 이제 끝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 더 있어서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핵이 없어져야 돼요. 분열을 할 때 핵이 없어져야 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방주사를 형성하는 중심립은 핵 밖에 있는데 세포 염색체는 핵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하려면 연기를 시키려면 핵이 좀 없어져 줘야지 이제 끌어당기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핵 밖에서 이 두 개가 복제가 돼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기간도 G2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분열을 하려면은 유사 분열기는 이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기로 이렇게 딱딱딱 분리를 해 놓는데 일단 제일 초기 단계에서 그것을 시작하려면 일단 염색체 응축이 완전히 완성이 돼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방추사를 위시한 방추사가 뻗어나갈 수 있는 모든 구조를 전체 통틀어서 방추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방추체가 형성이 이제 완전히 끝나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핵막이 이제 완전히 없어져야 되겠죠. 핵막이 붕괴되는 순간이 이제 바로 그 다음 단계를 이제 표시를 하는 그 표지가 되죠. 그래서 핵막이 붕괴가 되면은 비로소 전기 대신에 전중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 전환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중기에서 핵막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은 방추사들이 전부 쫙쫙 가서 이제 염색체 가서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붙어서 자, 모여봐. 붙었으니까 이제 이 방추사가 이 염색체들을 중간에다 잘 배열을 하려고 막 애를 쓰겠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려고? 목적은 이들을 전부 각각을 중앙에 전부 다 일렬로 나열을 시켜놓는 거죠. 일렬로 나열을 시켜놓은 다음에 나중에 잡아당기면 두 자매 염색 분자가 딱 분리가 되니까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것들을 끌어당겨서 세포 분열을 이제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진행 단계를 우리는 이쪽 처음부터 시작하는 첫 초기 단계를 전기, 그 다음에 전중기, 이들이 정말 중앙에 딱 나열을 이렇게 한 어느 정도 순간에 되면 이것을 중기라고 부른다. 그러다가 나열한 이 염색체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후기다 뭐 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끝까지 서로 다 분리가 되면 말기다라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지. 아니 이 염색체들이 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중간에 가다가 자 여기 중기입니다. 사진 찍으세요. 무슨 포즈 취해주나? 그러다가 떨어졌습니다. 자 후기 사진 찍으세요. No. 걔네들은 그냥 이렇게 하다가 딱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그 중간 과정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뭐 표시를 해 놓은 것인데 이 자체 내 개념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왜 이것을 굳이 전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중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걸 왜 외워? 그러니까 왜 핵이 없어져야 되느냐, 초기에. 그것만 이해를 하면. 그러면 왜 핵이 없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방추사들이 가서 염색체에 가서 붙느냐, 그것만 이해를 하면. 왜냐하면 그 방추사들이 뻗어나가는 그 중심님은 핵밖에 원래 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중간에 왜 이들이 가서 나열을 하느냐. 일단 전부 딱 세운 다음에 가서 하나씩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 그 과정이 그냥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는 뭐 그렇고, 뭐, 후기는 문제가 동서를 돌리고 양극으로 이동을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시 말기에 가서 핵막이 다시 생겨난다, 뭐, 오케이. 좋은 소리.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으로 쭉, 뭐, 말을 하자면 이렇게 쫓아갈 수가 있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유사분열 방추사가 해체가 됐다. 두 개의 핵 뒤에 핵막이 다시 형성이 됐다. 인이 다시 나타났다. 이게 무슨 기침 될까? 라고 상상을 해볼 것 같으면 이게 후기일까 말기일까? 뭐 말기라고 해 맞았어요. 말기 만든데 이걸 내가 시험에 낼까? 아니. 자, 요거는 뭘까? 동원체가 떨어지고 한 세트의 염색체가 각극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한다. 어떤 세포에선 세포분이 이건 뭘까? 후기일까? 말기일까? 중기일까? 중기는 아니겠지? 후기 맞다. 하지만 시험에는 안 나온다. 옆에 요 그림이 오히려 현미경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진짜로 이 유사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혹시 여러분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됐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아, 이게 무슨 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찍어내는 것이 생각처럼 그림에서 보듯이 언제나 따라주지는 않는다라는 점인데 대충 이러한 식의 이런 형상이 벌어질 때가 각각의 그런 단계다라는 점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핵이 다 분리가 되면은 세포들까지 이렇게 분리가 되는 캐스퍼 분열, 사이토카이네시스가 일어나야 되고 지진 현장에서 보여드렸지만 그것을 수행을 하는 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과정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동물세포에서는 이것이 수축환이라고 하는 허리띠 졸라매기식에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고 그것을
수행하는 단백질은 액틴, 미세섬유가 그것을 이렇게 수축을 하는데 반해서 식물세포에서는 일종의 이 막이지 세포막 같은 그러한 세포판이 이제 형성이 중간에 돼서 분리가 되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것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정말로 종물세포가 이제 이 수축판이 형성이 되는 이 과정이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고, 식물세포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세포판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 사이로 세포벽이 이제 생기게 되는 두 가지의 확실히 다른 기작으로 이렇게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양파의 뿌리니까 이제 식물의 뿌리 끝부분은 사실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식물에서. 그 뿌리 부분을 이렇게 딱 분리를 해가지고 염색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 이 사진을 보고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중구난방이네. 아니, 처음에 다 같이 동시에 딱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이들이 막 분열을 하는 과정에 그것 하나 못 맞추고 이 녀석들이 그냥 서로 완전히 천차만별로 세포 주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네. 원래 그래요. 원래.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세포들을 똑같은 선상에서 같이 분열을 시켜서 출발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면 각각의 지들 마음대로 그냥 막 세포 주기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은 세포는 보통 asynchronously, synchronized가 된 게 아니라 asynchronized 된 그런 상태로 세포 주기가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각각의 세포 주기가 서로 다른 시간차를 두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어떠한 하나의 상관관계 공식을 도출해낼 수가 있느냐 하면은, 현명에서 아까 같이 양파 세포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식으로 이것을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특정 단계의 이제 세포 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그런 집단에서 세포들이 이렇게 어떤 주기에 있는 각각의 세포들을 각각 개수를 세어봤다면은, 예를 들어서 S 주기에 있는 세포가 제일 많았다고 칩시다. 그 얘기는 그 집단에서 현재 S 주기의 기간이 제일 길다는 거예요. 세포 주기가.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세포들이 봤을 때, S 주기를 겪고 있는 세포가 가장 많이 눈에 띄는구나. 그렇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그 세포의 개수는 그 단계의 기관과 길이와 비례를 하게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세포 주기에, 예를 들어서 이 세포 집단에서 G1기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궁금하다면은 전체 세포 주기의 전 기간, 세포 주기의 전 기간이라는 건 뭐죠? 분열을 얼마 만에 분열을 할 수 있냐 하는 그 시간이 세포 주기의 전 기간인데, 총 기간으로 나눈 그 값 자체가 이것과 같은 거죠. 어떤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특정한 세포 주기에 그 있는 이것을 지금 겪고 있는 내가 관찰했을 때 그 세포의 개수를 전체 지금 현재 내가 관찰한 세포의 개수로 나눈 그 값과 똑같게 됐다는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이렇게 세포를 관찰을 하다가 어떤 특정한 세포 주기의 기간을 계산을 하고 싶다면 그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도출을 해낼 수가 있다. 연습 문제를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개의 세포가 있었다고 친다면, 그런데 그 세포 집단이 한 번 분열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은 20시간이라고 친다면, 그러니까 이 세포가 한 번 20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분열하는 그런 세포가 있다면 그것은 전체 세포 주기 기간이 지금 20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 배양 접시에서 딱 봤더니 10개의 세포는 지금 유사 분열 중이야. 그건 왜 알 수 있느냐? 유사 분열 중인 세포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염색체가 보이지. 일단. 염색체가 응축이 돼서 보이면서 이렇게 보면 그건 유사 분열기에 있는 세포란 말이야. 그래서
그 유사분열 진행 중인 세포가 10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50개의 세포는 DNA 양이, 야, 이거 뭐, 7에서 10피코그램이었고, 10개의 세포는 12피코그램의 DNA 양을 가지고 있어요. 요것밖에 힌트가 안 되네. 이렇게 해놓고서 이 세포에서 S주기와 G1기의 길이를 각각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S주기의 세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S주기의 세포가 몇 개가 있어요? 10개? 왜 S주기의 세포가 10개라고 생각을 해요? 10개의 세포가 12피코그램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얘들이 S주기다? 왜? 복제가 돼서? 그럼 G2는? G2는 어떻게 돼요? 민수 안 조졌기 때문에 문제에서 준 것은 이 G2예요. 왜? S주기라고 하지만 S주기가 어떤 세포는 지금 S주기의 초기를 겪고 있는 세포이고 어떤 세포는 S주기의 거의 다 지금 완성 단계에 있는 세포이고 하니까 50개의 세포가 DNA 양이 지금 중구난방이지 7에서 10 정도. 왜 일정하지 않고 지금 중구난방인 이유가 지금 양을 불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S주기 세포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확인시켜주는 양이 지금 12피코그램입니다. 이보다 많잖아요, 지금. 7에서 10 지금 불려나가고 있는 것보다 확실하게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DNA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10개라면 이들이 G2기의 세포라는 거예요. G1기의 세포는 지금 DNA 양이 얼마일까요? 여기서. 6. 일정한 6. G1계 세포의 2배가 지금 DNA 양이 G2기가 언제나 갖고 있을 겁니다. S주기는 언제나 항상 그 중간 G1기의 DNA 양과 G2기의 DNA 양의 그 중간층을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힌트가 그럼 S주기의 세포는 50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S주기의 세포수는 50개 나왔고 그러면 이것을 S주기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공식에 의하면 이렇게 이 S주기 길이는 50 나누기 100 전체 개수가 100개니까 곱하기 전체 세포 주기의 길이가 20개니까 20시간이니까 하면 10시간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문제에서 두 번째 숙제는 G2가 아니라 G1을 구하라고 했죠. G1의 개수는 어떻게 알죠? 지금 모든 것이 다 주어졌잖아. 힌트가. S, M, G2 개수가 전부 다 나왔으니까 G1은 100에서 빼면 되겠지. 나머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G1 주기의 세포수는 30개라는 얘기죠. 100에서 이것들을 전부 빼니까 S, G2, M을 다 빼니까 그래서 그러면 똑같이 공식에 의해서 대입하면 6시간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신호 전달을 잠깐 얘기하는 건데 그건 다음 화요일 날 하기도 하고 뜬금없이 여기서 이제 갑자기 복제양 돌리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복제양 돌리에 그 만들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세포 주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일단 복제양 돌리가 누군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다 알고 있죠? 돌리가 누군지 얘가 왜 이렇게 뜨고 있는 것인지 왜 돌리가 그렇게 각광을 받는지 왜 중요한 것인지 처음 세계 최초로 복제된 동물이라서 아닌 거예요. 세계 최초로 복제된 동물은 이거 말고도 그 전에 돌리자는데 있었는데 그 전에 복제 동물은 전부 배아 이 동물의 그 배아에서 엠브리오에서 일단 유래된 그런 복제 동물이었는데 비해서 최초로 다 커진 성체 세포
성체 세포를 하나 띄어나가죠. 거기서 그 핵을 이식을 시켜가지고 복제를 한 최초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엠브리오면은 모든 이 분열을 하고 하는 그 세포 주기를 진행시키고 있는 능력이 활달하니까 거기서 핵을 꺼내가지고서 새로운 세포에 이식시켜서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다고 여겨졌는데, 이미 복제는 더 이상 세포 주기 진행이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성체 세포에서 핵을 꺼내가지고서 다시 세포 분열을 다시 하게끔 이렇게 돌려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그런 의의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테크닉이 어떻게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것 같으면은, 일단 핵을 공유를 할 수 있는 세포를 띄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돌리를 만들 그런 경우에서는 어떤 성체 세포 도너에서 핵만을 이렇게 딱 추출해 가지고 여기서 배양 접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배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것을 받을 세포에서 핵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요 핵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난자의 세포에서 난자를 공유받은 그 세포를 공유한 양이 하얀색 양이었다면, 원래 요 핵을 공유한 제공한 양이 까만색 양이었다면, 여기서 나중에 태어난 그 양은 까만 양이 정말 그대로 클론의 그 핵을 제공했던 그 양의 모든 유전적인 성질을 그대로 복제가 된 그런 복제 양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세포 배양을 해가지고서 이것을 살아남은 이 세포를 이렇게 대림을 이식해서 만드는 그 과정인데,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둘 다 핵을 공유를 하고 있는 이 세포나 또는 그것을 받게 되는 핵을 이제 제거해서 한 후에 그 핵을 받게 되는 그 세포나 둘 다 똑같이 G로기, 둘 다 공유자와 이 수용자 간의 세포의 주기가 둘 다 일치가 돼야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둘 다 간편하게 이 G0 상태, 아까 얘기한 그 휴지기 상태, 세포 주기가 전혀 그래야 서로 안심하고 둘 다 더 이상 각자 액시던탈리 세포 주기가 어긋나는 일이 없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둘 다 G0의 상태에 있는, 어떻게 하면 G0 상태의 세포를 만들까? 굶기면요. 세포를 딱 배양을 꺼낸 다음에 세포 배양 접시에서 굶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G0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핵을 꺼내고 핵을 제거하고 해서 이렇게 같이 합치는 그런 방식을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초기에 돌리를 만들었을 때. 그래서 요 G0 주기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했었는데, 현대에서는 요새는 이제 아주 쉽게 복제, 개도 복제시키고 마모스도 복제시킨다고 우리 황 박사님은 막 하시고 계신데, 하는 것들이 전부 이제는 어느 단계에서든 전부 다양하게 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공여자와 수용자의 간의 세포 주기는 일치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포 주기의 일치성이 복제를 하는데 필요하다는 점을 이제 한번 소개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소개를 시켜준 것이고, 여기까지 보강을 하고 와서 도와주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